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외국 커뮤니티에서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을 비교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중국산 전기포트를 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물을 끓이는 순간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진동하더니 며칠 안 가서 고장이 났어요. 결국 한국 제품으로 다시 샀는데 품질 차이가 엄청나더군요. 이 댓글에는 수백 개의 공감과 답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스마트폰 충전기를 샀는데 충전하다가 불꽃이 타닥 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자제품은 무조건 한국 제품을 애용해요. 역시 믿고 쓰는 한국 브랜드 등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 제품을 신뢰할까?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입니다. 미국에서 전자제품 유통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업가예요. 전자제품에 대한 많은 후기와 댓글들을 보고 나서 처음엔 설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싶었지만 실제로 제품을 비교해 보고 나니 왜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찾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엔 가성비만 따져서 중국산 제품을 많이 썼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부담 없이 샀죠. 특히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건 굳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겪었어요. 그때 저는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녀야 해서 보조 배터리를 하나 사려고 했어요. 온라인에서 검색해보니 한국 브랜드 제품은 $60 정도 했고 중국 브랜드 제품은 $20밖에 안 했죠. 저는 당연히 더 싼 걸 샀어요. 배송도 빠르고 디자인도 괜찮아서 기분 좋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한밤중에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서 잠에서 깼어요. 뭐야? 무슨 냄새지? 방안을 둘러보는데 제 책상 위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산 보조 배터리가 과열되어서 녹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배터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물을 부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불이 났을 수도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제품 후기를 찾아봤는데 저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과열로 폭발할 뻔했다. 충전 중에 불꽃이 튀었다. 이런 후기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중국산 전자 제품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전자 제품을 살 때는 가격이 아니라 안전과 품질을 가장 먼저 따지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제품을 고를 때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특히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은 중국산보다 한국산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의 품질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죠. 예를 들면 그때 이후로 사용한 한국산 보조 배터리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멀쩡했어요. 발열도 적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안전 테스트 인증을 확실하게 받은 제품이라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산 전자 제품들은 하나같이 마감이 깔끔하고 내구성이 뛰어났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해외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어 있으면 믿고 산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는 한국 제품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워낙 불량률이 높고 가짜 리뷰도 많고 안전 문제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점점 더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제가 유통업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도 있어요. 한때 중국산 소형 가전 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반품률이 30%를 넘었어요. 고장, 발열, 성능 저하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거든요. 반면 한국산 제품은 반품률이 3%도 안 됐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가 전자제품 유통을 하다 보니 스마트폰 케이스도 많이 취급했어요. 한 번은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중국산 케이스를 대량으로 들여온 적이 있었죠. 첫인상은 꽤 괜찮았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한국산 제품의 절반 이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하면서 드러났어요. 몇 주 쓰지도 않았는데 케이스 색상이 변색되고 플라스틱 소재가 쉽게 깨지고 고무 부분이 늘어났고요. 심지어 어떤 제품은 코를 찌르는 화학 냄새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불만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품 맞아요? 손에 땀이 조금만 나도 끈적거려요. 폰이 떨어졌는데 케이스가 보호를 못해줘서 액정이 깨졌어요.
반품이 계속 들어왔고 결국 저는 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했어요. 손해가 엄청났죠. 그래서 다음엔 한국산 케이스를 들여왔어요. 확실히 가격은 더 비쌌지만 품질이 달랐어요. 색이 변하지 않고 오래 사용 가능했고 탄성이 뛰어나 폰을 확실히 보호해주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 사용으로 냄새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과요? 당연히 고객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진작에 이 제품을 살 걸 그랬어요. 비싸도 확실히 좋은 제품이네요. 그때부터 저는 아예 한국 제품만 취급하기로 했어요. 초반엔 단가가 조금 높아서 고민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니 훨씬 이득이었어요. 반품이 거의 없고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신뢰도가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구매율도 높아졌어요. 결과적으로 매출이 더 증가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을 팔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압니다. 한국 제품이 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중국 제품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다고 말하는지. 물론 중국에도 좋은 제품들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품질과 신뢰도를 봤을 때 한국 제품이 확실히 한 수 위라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차이를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한국과 중국 제품을 비교해 본 실제 사례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이 왜 그렇게 좋은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놀라운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제가 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한국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가 엄청나게 철저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들더라도 한국 회사는 제품 하나하나 테스트를 거쳐 불량률을 1% 이하로 줄이지만 중국 회사는 대량 생산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10%가 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차이가 쌓이다 보면 결국 브랜드의 신뢰도로 이어집니다. 한 번은 해외 고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산 보조 배터리랑 중국산 보조 배터리,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국산 보조 배터리는 500회 충방전 후에도 성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중국산 보조 배터리는 100회 충방전 후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결과를 본 고객은 바로 한국산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제품은 단순히 싸고 많이 팔자가 아니라 오래 쓰도록 만들자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죠. 두 번째로 한국 제품은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한국 제품의 기술력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보면 삼성은 애플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 때문이죠. 중국도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10년 전만 해도 현대차는 가성비 좋은 차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가 BMW, 벤츠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했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주 언급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 제품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 한국 제품은 AS가 확실합니다. 한 번은 미국 고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제품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가 생겨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중국산 제품은 싸지만 고장나면 끝입니다. AS 센터도 없고 문의를 해도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 브랜드 제품은 빠르고 친절한 고객 서비스로 유명해요. 삼성,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AS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실제로 저도 한번 한국산 전기밥솥을 샀다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고객센터에 문의하자마자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몇 시간 만에 AS 접수를 완료했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 다음에도 한국 제품을 사고 싶어질 수밖에 없죠. 최근 해외 유통업체들이 한국 제품을 앞다투어 들여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신뢰 때문이죠. 저는 유통업을 하면서 이런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처음엔 비싸다고 느꼈는데 오래 쓰니까 결국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중국산 제품은 사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산 제품은 기대 이상일 때가 많아요. 한번 한국 제품을 써보면 다른 제품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제품은 단순한 가성비가 아니라 신뢰를 파는 브랜드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한국 제품도 오해를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제품을 믿고 추천했는데 한 고객이 의심을 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좋은 거 맞아요? 라고 말이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객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고객과 상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에서 대량 주문을 고려하고 있던 중 한 고객이 한국산 보조 배터리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그렇게 좋아요? 저는 당연히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산 제품은 품질이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고객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브랜드 값만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이 고객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한국 제품이 단순히 비싸기만 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중국산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죠? 기능은 비슷한데 왜 가격 차이가 나죠? 이거 그냥 마케팅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한국 제품을 믿고 판매해 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심을 받으니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직접 품질 테스트 결과를 보여줄까? 한국 제품을 사용한 다른 고객들의 리뷰를 보여줄까? AS 정책이 얼마나 확실한지 설명할까?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만약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고객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한국산 보조 배터리를 한 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별 차이 없으면 바로 반품할 겁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고 수많은 고객들이 만족했던 제품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고객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그 고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객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다르네요.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고객은 사용하면서 확실한 차이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많던 고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가족들한테도 사주려고요. 재고 있나요? 결국 그는 추가로 몇 개를 더 주문했고 그 후로도 꾸준히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단골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제품과의 차이점을 후기로 남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배터리 성능 차이. 중국산 보조 배터리는 며칠 사용하자마자 배터리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한국산 제품은 몇 주가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발열 문제 차이. 중국산 제품은 충전할 때마다 뜨거워졌지만 한국산 제품은 발열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내구성 차이. 중국산 제품은 몇 번 떨어뜨리자 바로 외관이 깨졌지만 한국산 제품은 튼튼한 내구성을 유지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품은 직접 써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데이터로 보여줘도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 품질과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써본 사람들은 결국 다시 한국 제품을 찾게 됩니다. 이후로 저는 한국 제품을 추천하는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객들에게 설명을 길게 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본 고객들은 저처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이제 단순한 대체품이 아닙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찾는지, 그리고 왜 한국 제품이 비싸도 결국 가성비가 좋다고 말하는지. 혹시 지금도 한국 제품이 진짜 그렇게 좋은가요?
없다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 제품을 통해 한 가지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의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던 한국이 알고 보니 기술력 혁신, 그리고 철저한 원칙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국 제품을 판매하면서 느꼈던 특징들은 단순한 기업 문화가 아니라 한국 자체의 문화였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보며 한국인의 꼼꼼한 성격과 원칙주의를 느낄 수 있었고, 빠르고 정확한 AS에서 고객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도전 정신을 가진 나라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두 개의 기업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접했던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경험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칙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다. 저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서 한 번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왜 좋은지 직접 가보면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한국의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초청을 받았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곳은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시설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첨단화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가 매우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또한 공항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시스템이 잘 정비된 곳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한국 제품이 왜 이렇게 신뢰를 받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수도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빠르고 체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대중교통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IT 기술이 일상 곳곳에 적용되어 있어 편리함이 극대화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뢰가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부산은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한국산 전자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닷가 주변 카페에서조차 최첨단 무선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고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자 제품 제조 공장 중 하나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부터 스마트 가전조립 라인까지 모든 과정이 최첨단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품 테스트 과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격했고, 불량품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출고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공장을 보고 나니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내가 팔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제품을 판매한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한국 제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신뢰하게 되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제품에도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제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아니라 믿고 살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저는 제 고객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한국을 신뢰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유통업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 제품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제품을 접했을 때는 단순한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뢰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을 선택한 것이 저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혹시 지금도 한국 제품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 제품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중국 제품을 구매하고 실망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동 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